색깔과 주특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아끼고 잘 공개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거를 공개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를 가지고 내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거리감을 좀 좁히기 위해서 내가 좀 말을 편하게 할 테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늘 특강할 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됐냐고 물어볼 때 이해가 됐으면은 숫자 1을 채팅창에 눌러주시고, 이해가 안 갈 때는 2를 눌러주면 돼. 알겠지?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이해하고 바로 이제 속전속결로 나갈 건데, 왜 그러냐면 저번에 수학 1을 할 때도 그렇고 2주 전이죠? 그리고 저번 주에 고등학교 1학년 이제 특강할 때도 그렇고 주어진 2시간을 꽉 채우고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함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기하적으로 분석하는 그 기술적인 부분 전수해 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전수해 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봐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제공한 교재를 보시면 일단 화면을 공유를 해볼게. 자, 오늘 제공한 교재 보면은 이제 첫 페이지에 뭐 합함수하고서 뭐 그래프 몇 개 그려져 있고, 뭐 다음 페이지 그래프 몇 개 그려져 있어. 여기 이제 1, 2페이지를 보고서 뭐야? 이거 뭐야?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하고서 실망해가지고 뭐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후회할 거야. 자, 봐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작년 교육청 모의고사 10월 22번 문제예요. 6월 모의고사 준비하는데 10월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네, 맞아요. 어차피 막 6월 모의고사 준비할 때 6월 모의고사만 풀어야 된다. 막 평가원 스타일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요즘은 그런 경계가 거의 없어. 아예 없다고 봐도 돼. 충분히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만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풀 수 있게끔 해주는 무언가의 장치가 나한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22번 문제잖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넘어가다 보면은 작년 EBS 수능 완성 문제도 하나 들고 왔어. 자, 그리고 또 뭐도 갖고 왔냐면 조금 더 넘어가다 보면은 작년 수능 문제 갖고 왔어. 6월 모의고사 준비할 것에 대해서 수능 문제만한 좋은 게 없겠지. 그래서 작년 수능 15번 문제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뭐예요? 자, 작년 또 수능 문제 21번 문제 또 들고 왔습니다. 다 수투 문제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제를 한 번이라도 푼 사람 있으면 한번 1 눌러볼래? 나름 그래도 최근에 어마무시했던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풀어본 적 있는 사람 없으면 2를 눌러봐. 알겠지? 아, 없구나. 좋아요. 알겠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한번 구경 정도 해주면 좋고, 얘네들이 나름의 어려웠던 문제들이라고 불렸던 것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학2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수 추론형 문제들이라는 게 존재하고, 조건 해석형 문제 또는 함수 추론, 정확히 합치면은 조건 해석에 따른 함수 추론 문제지. 이게 수2에서 제일 어렵고 공통에서 제일 어렵고 미적 선택하는 친구들에서는 미적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맨날 볼 때마다 너무 어려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대다수고, 아주 소수의 뭐 이런 식으로도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지. 선택받은 친구들만 쉽게 푼다. 뭐 수학적인 영감이 뛰어나고 막 천재인 애들만 뭐 쉽게 풀고 끝까지 다 맞추고 만점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 미신이고 그냥 단지 판타지이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야.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함수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뭐 빠르게 쓸 수 있고 정확하게 쓸 수 있고 웬만한 문제 풀 수 있고, 3차 함수도 그래프 웬만하면 좀 그릴 수 있고 어느 정도에 대해서 미분적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친구들이어야지만 이 내가 말해주는 기하적 접근 특립 그 이제 기술들을 연말한 다음에 문제에 옮겨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본인은 원래 수학을 잘 이렇게 하지 못하는 편이야.
그러면은 그냥 멍하니 보다가 가도 괜찮지만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아 저런 게 있구나.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는 저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프린트에는 오늘 4가지 주제를 담아서 소개하고 있어. 뭐냐면 합함수, 차함수, 곱함수, 목함수라고 얘기하거든. 합함수. 그 다음에 뭐냐면은 차함수. 그 다음에 곱함수. 그 다음에 목함수라는 이야기. 이게 4가지가 나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일부러 보기 이제 듣기 편하기 위해서 부르기 편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긴 한데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결국 뭡니까? 합차, 곱, 목. 뭐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야.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식에 대한 사측 연산을 벗어나는 게 아니랍니다. 알겠죠? 아니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야.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함수는 어차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계산되어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내 말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가지? 그러면 아무리 추상적인 표현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이 되었을 때와 차가 되었을 때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되었을 때 그래프 결과의 특성을 미리 알고 있다라면은 문제에서 아무리 애매하게 조건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 얘가 뭘 물어보는 거야 또는 무엇을 물어보는 것 같아 라고 추측을 하고서 몇 번 어떻게 돼? 내 머릿속에 있는 결과들을 끄집어내서 적용을 시켜본 다음에 원하는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알려줄 거예요.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무료 특강할 때 한번 소개를 했었어. 1학년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합함수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할게. 합함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fx 플러스 gx의 형태를 합함수라고 부를 거야. 내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합이 돼 있으면 합함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볼 거야. 우리 가르치는 내가 직접 지도하는 학생들하고 많이 하는 얘기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문제에서 합이 나와 있을 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다루냐면은 우리 꼭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떤 식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덧셈 뺄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추론하면 되거든. 뭐냐면 합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주요 포인트는 각 그래프의 x절편과 교점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지. 뭐 하면 되는 거냐면 x절편 잘 보세요. x절편. x절편은 뭐야? y가 0인 곳이죠. 지금 내가 첫 번째 그림을 예제로 한번 그려볼게. 나는 이렇게 습관을 가지고 있어. 직선이 2개 다 x축에서 만나고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 보조선 또는 가이드선이라고 불러. 내가 앞으로 가이드선이라고 하면 아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들어야 돼.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교점을 체크를 할 겁니다. 이해됐어? 여기는 교점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거 덧셈이야. 자, 첫 번째 이쪽부터 살펴봅시다. 여기는 지금 1차 함수가 함수값이 0이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산수를 생각해봐. 여기는 y값이 0이야. 여기는 y값이 얼마일까? 얼마인지는 몰라도 x축 밑에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어떤 음수를 가지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뭐 0에다가 더할 거야. 어떤 음수가 마이너스 2 또는 0에다 더할 거야. 마이너스 3 이런 거 더하면 0이 아니라 그 더해지는 음수값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뭐냐면은 이 두 직선의 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새로운 그래프는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 0 더하기 이 자리의 함수값이면은 그 결과가 이 자리의 함수값으로 나타날 거야. 내 말을 이해했다면 1을 눌러봐. 여기까지가 이해가 돼야 돼 일단. 이해한 사람이 있고 좋아요. 좋아. 그리고 이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게 정말 내 입장에서는 그 뭐라 표현해다? 조건 해석 함수 추론 문제를 사기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란 방법이란 말이야. 지금은 좀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봐봐. 여기도 두 개의 함수값들이 존재할 건데 이 자리는 함수값이 0이야. 0이야. 함수값이 0이고 여기는 어떤 양수값이 있겠는데 왜냐면
x축보다 위에 함수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0에다가 어떤 양수를 더하면 그 양수의 값이 함수값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함수값이 나타나. 이해돼? 그러면 잘 보세요. 두 개를 더해주고서 마지막으로는 교점 부분 살펴보라고 그랬지. 교점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보자. 여기는 또 가이드선을 그려보고서 이 생각을 해봐봐. 지금 교점은 두 자리가 다 두 함수가 y값이 똑같은 곳이에요. 여기 y값이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면은 두 함수값을 더하면은 p 플러스 p는 2p 이렇게 나타나. 알겠어? 그럼 함수값이 2배가 되지 않나? 결과의 함수값은? 그래서 이거를 이 길이만큼 2배 올려주면 됩니다. 올려줘. 알겠어? 그러면 봐봐. 1참수 더하기 1참수는 뭡니까? 1참수일 거 아니야. 직선이지. 이 세 개의 점을 연결시켜버리면은 우리가 새롭게 얻어낼 수 있는 그 직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겠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의견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요거 이해되면 1 눌러보세요. 1 눌러봐봐. 이거 그냥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조금 쉬운 방법이었잖아. 직선과 직선을 합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또 1참수와 직선을 더하는 걸 또 보여줄게. 내가 했던 방법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 X절편을 체크하라고. 여기 X절편 3개가 체크가 되겠지. 그러면은 가이드선을 그려보세요. 가이드선 하나, 둘, 셋. 됐죠? 그 다음에는 또 뭘 보시면 돼요? 아하, 교점을 보시면 돼요. 교점, 빨간색 점으로 다 체크할게. 얘네들도 교점 지역. 그러면 봐봐. 지금 요 X절편과 교점은 성향이 다른 점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교점이 있는 곳은 내가 보조선을 요 녹색으로 그릴게요.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 앞에서 배웠던 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뭐냐면 여기는 함수값이 0인 직선의 위치고 여기는 함수값이 요 양수인 이차함수의 위치네. 그럼 여기 함수값과 여기 함수값을 더하면 그냥 요 이차함수 자리에서 함수값이니까 파란색 점으로 찍어놔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X절편 있는 쪽부터 먼저 보세요. 확대해 볼게. 그럼 여기는 함수값이 0이고 여기는 함수값이 얼마야? 양수겠지. 무슨 양수가 나오니까 0 더하기 양수는, 자, 요 위에 있는 양수에다 점을 찍으시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여기는 교점이잖아. 둘 다 함수값이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2배 높이로 올라간다고. 여기 알겠어? 점 찍으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 누가 한번 답을 한번 해볼래? 2차함수랑 1차함수 더하면 몇 차함수지? 2차함수랑 1차함수 더하면 몇 차함수야? 그렇지. 고마워. 얘들아, 대답 잘했어. 그러니까 요 점 3개를 연결하는 요 2차함수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상당히 대충 그리는 것 같지만 디테일이 보이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쪽 하나는 X절편이지. 여긴 하나는 뭐야? 양수 값이 Y 값으로 튀어나오는 곳이죠. 그 0이랑 요 양수를 더하면 어떻게 돼? 요 자리에서 함수 값이 나타날 거야.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두 자리가 다 함수 값이 똑같은 거니까 2배의 함수 값이 나타날 거라고. 그쵸? 여기다 점을 찍고서 뭘 하면 돼? 이쪽에 있는 3개와 이쪽에 있는 2개를 2차 함수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 잘 봐봐. 요렇게 될 거라고. 자, 요렇게. 알겠어?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잘 그렸지? 어때?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해됐어, 안 됐어? 한번 대답해 볼래? 대답해 보세요. 이해됐지? 이해됐지? 근데 이 테크닉, 이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범위 2차함수 있잖아. 그거 공부할 때 연마했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었을 거야. 잘 봐봐. 내 질문에 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원래 이차함수가 얘잖아. 까만색.
원래 이차함수에 비해서 나중에 생긴 이차함수는 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대답해 봐봐.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렇지, 왼쪽으로 이동했겠지. 자,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원래 까만색 이차함수의 축은 이쪽에 있을 거고 이번엔 보라색으로 표현해 본다. 파란색의 축은 한 이쯤에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어? 자, 직선이 이차함수랑 합이 될 때는 요 합해지는 직선이 마치 x축 역할을 하면서 이거를 이차함수로 이렇게 기울여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축이 왼쪽으로 이동하겠네 라는 거를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게 돼. 이렇게 그려놓고서. 선생님 그런 거 어디다 써먹나요? 여러분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고 문제에서 어떤 기울기가 양수인 1차함수를 주고서 합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기억하시라고요. 축이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그거 언제 쓰냐고요? 사실 굉장히 특징적인 몇 가지 문제들이 여러 번 경험상 본 적은 있어. 알겠어? 여러분 경험상 본 적 있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아서 그렇지. 하지만 이걸 알았다면 그때 그 문제를 맞았을지 틀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법을 알았으면 맞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겠지. 알겠니?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든 아니면 예전 모의고사 기출이든 뭐 세니든 RPM이든 어떤 문제를 풀었어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러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던 것들을 봤을 거라고요. 알겠어? 자, 그러면은 잘 봐봐. 여기서 이제 기억해둬야 될 게 있어. 뭐냐면은 조금 더 공부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 뭐냐면 내가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볼게. 둘 중에 하나라도 x절편이 있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x절편. 알겠어? 자, 여기 직선이 x절편이었지. 그리고 이차함수는 그냥 함수 값이 있는 곳이었죠. 자,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냐면 x절편이었던 1차함수의 함수값이 2차함수한테 딸려가는 거야. 딸려간다. 알겠어? 아, 여기 있던 놈이 이게 딸려가면서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x절편이 있죠. 요번에 2차함수가 x절편이야.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1차함수의 함수값이 있는 쪽으로 얘가 딸려가지. 왜냐면은 0이랑 어떤 값이 더해지면 그 0과 더해지는 놈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지. 알겠어? 그리고 이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은 어떻게 돼? 여긴 0이야. 여긴 양수고. 그래서 이쪽으로 딸려갔겠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고 이거를 알았었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이제 풀어줄 작년 10월 모의고사 22번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자, 내가 지금 간단한 그래프 두 개만 그려줬는데 간단한 그래프 두 가지만 보여줬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것도 이제 해봐야 되거든. 이런 것도 그려봐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내줘서 이런 것도 그릴 수 있다는 걸 쉽게 다 설명해 주면 좋은데 벌써 시작한 지 시간이 꽤 지났단 말이야. 그래서 평상시에 나는 이런 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옛날에 어렸을 때. 알겠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기술, 뭐 스킬입니까? 뭐 잡기입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아요. 굉장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몇 년 전이라고 봐야 되니? 25년도 전, 그치? 한 20 몇 년 전에 교과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야. 그때는 이런 것들이 교과 과정 내에 있었어요. 뭐 이런 것도 그려보고 막 하는 것들이. 그리고 요즘은 막 사라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추론 문제에서 적용시킬 기술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이런 것들 다 그려봤어. 알겠지? 나중에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그려져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따로 첨부해서 보내줄 테니까 마치 숙제처럼 이런 것들 한번 그려봐봐. 내가 그릴 수 있는지. 아까도 얘기해서 합함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각 함수의 x절편. 그리고 뭐야? 두 개의 교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어? 자, 그러면은 내가 두 가지 합함수 그래프를 그려준 걸 가지고서 그 방법 그대로 이용한다면은 요 작년 10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푸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 자, 문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참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나타내겠대. 알겠어? 그때 함수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뭐라고? 함수 gx가 x는 t에서 불연속인 실수 t의 개수는 1개이다. 무슨 뜻이야? gx 그래프 얘 그려놓고 나면은 불연속인 지점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x는 t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의 개수는 2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어? 자, 여러분. 일단은 내가 여기서 볼 때 제일 처음에 뭘 봤냐면 fx 플러스 x라고 이게 합함수구나.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합함수 적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알겠니?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왜 하필 fx에다가 더하기 x를 줬고 이 녀석을 가지고서 문제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떠올리는 훈련을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은 그냥 얘는 그냥 믿고 거르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보다도 왜 x를 먼저 줬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특징이 보이지 않니? y는 x에. 자, 우리 친구들 중에 y는 x를 보고서 느껴지는 특징이 있으면 아무거나 얘기해 볼래? 조금 내가 기다려 볼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y는 x 느껴지는 특징. 뭐 아주 좀 그냥 뭐 단순한 거에도 상관없어. 없어요? 그렇지, 대칭. 원점 대칭. 좋았어. 또 느껴지는 특징? 5? 5는 뭐지? 다른 친구가 대답한 부분에 감탄해 준 건가? 반응 좋아요. 그럼 반응 좋아. 오늘은 이제 평상시보다 예전보다 뭐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좀 적어서 분위기가 썰렁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좀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원점 대칭이기도 해.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x축과의 교점이 x가 0일 때야. 알겠지? 이 녀석 0,0을 지난다. 이해돼? 요건 맞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봐봐. 3차함수 fx도 생각을 해보세요. 3차함수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물론 단순히 증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차 함수도 중요한 지점이 있어. 3차 함수한테 중요한 지점이 어딘지 아는 사람. 3차 함수 중요한 지점 어딘지 아는 사람. 말해봐. 아무나. 말 안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선물 줄게. 그렇지! 이거 본인 캡처해서 핸드폰에 저장해놔. 내가 이따가 끝나고서 대답한 사람 나중에 인증사진 보내달라고 내가 이제 기프티콘 바나나 우유 하나 쏠게요. 알겠죠? 변곡점. 그렇지. 변곡점. 또 뭐 있어? 또 뭐 있을까? 변곡점하고 극소점이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냐면은 이 문제는 왜 y는 x를 줬을까와 그리고 3참수를 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극대가 이렇게 0,0을 지나는 상황과 그 다음에 극소가 지나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충분히. 알겠어요? 극소가 지나가는 점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알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알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아주 특징적인 거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 극대극소가 아닌 것도. 그리고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변곡점이 지나가는 것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예를 들어 이렇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징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그래야 답이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 특징적인 것부터 보라고 하면 선생님 그거 너무 야매 수학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인은 시험에서 멀어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알겠지? 특징적인 거,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특성 같은 거 공부 안 하고 노가다를 하겠다?
알겠지? 그런 거는 이제 학습자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내가 여기를 1, 2, 3, 4번 이렇게 할게. 자 우리 아까 변곡점 대답했던 친구가 한번 얘기를 해볼래? 1, 2, 3, 4번 중에 마음에 드는 숫자 한번 얘기해 봐봐. 알겠지? 1, 2, 3, 4번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얘기해 보세요. 4요? 알겠어. 4. 좋아. 본인 스스로 변곡점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그러면은 변곡점이 지날 때를 기준으로 합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돼. 알겠어? 합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기울기가 실제로 1이라는 것도 굉장히 가파른 거라서 내가 살짝 이거 그냥 기울기를 좀 죽일게요. 알겠죠? 안 그러면 너무 그래프가 위아래로 높아지거든. 이제 길어지거든. 잘 봐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행동을 옮기시면 됩니다. 나는 그냥 얘가 변곡점이 0,0인 놈이라고 생각할래. 그러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 두 개 합함수를 그리란 얘기야. 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쪽이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쪽이랑 여기. 그땐 요 직선이랑 합함수를 그리라고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 그럼 내가 오늘 알려준 x절편 있는 곳 누가? 3차함수가. 여기도 x절편이자 교점이 있는 곳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3차함수가 x절편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 이쪽에는 지금 교점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또 선을 그어 볼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나한테 배웠던 대로 하시면 돼. 여기는 0이고 얘는 얼마야? 어떤 음수가 있겠지. 여기 지금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합함수 하라 했으니까 결과 함수값은 여기 나타날 거고 이쪽은 뭡니까? 둘 다 함수값이 0이라서 여기서 찍힐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차 함수랑 요 1차 함수랑 더하면 몇 차 함수야? 우리 변곡점 얘기했던 친구가 얘기해 볼래? 얘랑만 이 친구랑만 1대1 하는 것 같은데 3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3차 함수 잘했어 우리 친구도. 그렇지 3차 대답 잘해서 캡처해놔. 알겠지? 대답한 거 캡처해놔. 그래서 내가 선물 보내줄 테니까. 자 그럼 봐요. 여기는 양수값들이 여기 있는 음수값들이랑 더해졌을 때는 그 양수가 조금 작은 값들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그래프 그리시면 돼. 알겠어? 편하게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얘가 나타날 거다. 그러면 그 왼쪽에 한번 생각해봐. 요 왼쪽에는 보시면요. 봐봐. 야, f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냥 2배 해. 2배 하라고. 2배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돼? 자 여기 봐봐. 이 녀석은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돼? 더 가파른 자 봐봐. 더 가파른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날 거라고.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어이구.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요. 알겠어? 물론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빵꾸가 뚫리겠지.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볼게요. 역시나 요 3참수 f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뭐 하래서? 2배만 하라고. 그냥 3참수 이거 2배 하라고. 이거 알겠지? 2배 2배 한다는 건 요 2배 근데 실제로 2배가 아니네.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왔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쪽이지? 맞아? 여기입니다. 보이실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함수 하시라고. 합함수. 그러면 여기 함수값이 0이야. x절편이니까. 여기는 어떤 양수값이 있으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서 얘한테 붙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점 찍어서 붙이시고요. 여기는 교점이니까. 그치? 요 3참수랑 직선이랑 교점이 나타난 부분이라서 2배만큼 올라가서 점 찍고 그 지점을 지나갔구나. 대신 또 3차랑 1차랑 더하면 3참수라서 이렇게 그냥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여러분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속도가 느릴 뿐이지 우리 결과의 함수를 내가 남기고서 보조선이나 기존의 함수 그래프 다 지워볼게. 알겠니? 보조선 싹 다 지워보자. 이렇게 되지 않아? 자, 끝났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어? 불연속인 지점 몇 개야? 한 개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잘 봐봐. 불연속인 지점 몇 군데? 두 군데네? 그쵸? 두 군데네. 여기 빵꾸 뚫어야지. 그럼 얘는 틀린 거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면 1 누르고 이해 안 되면 2 눌러. 알겠지? 오케이. 우리 친구들 이 적극적인 모습 너무 좋아. 아마 이제 기기의 그 성향에 따라서 접속한 기기의 성향에 따라서 대답하기 힘든 친구들도 있는 거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볼게.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그거 그래프 언제 다 그려봐요? 아 나만 믿어. 이 3참수가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총 7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7번 그래프 그리면 답이 나오는데 그 7번마저도 나랑 같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것부터 그리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변곡점부터 그렸잖아. 그치? 그러면 자 우리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중에 얘기해봐. 몇 번 해볼래? 몇 번 해볼래? 몇 번 해볼까? 1, 2, 3, 4번 중에 4번은 버리고 1, 2, 3번 중에 아무거나 얘기해봐봐. 번호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할까? 난 답을 알고 있는데. 대답이 없어. 오케이, 내가 해줄게. 잘 봐봐.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정답은 3번에서 나오거든. 케이스 3번에서. 그런데 사실 알잖아. 시험장이었다면은 극대점, 극소점 먼저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나는 1, 2, 3번 순서대로 가서 변곡점을 나중에 봤거든. 그래서 내가 2번 보여주고 3번 가는 거 보여줄게. 2번으로 간다면 약간 이런 느낌일 거야. 이걸 빨리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 직선을 기울기가 1인 거는 너무 기울기가 큰 거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3참수 패드니까 조금 그래프 이쁘게 그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는 게 좀 나올 텐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연결 갖다 붙이고 연결 갖다 붙이고 자, 보세요. 이렇게 직선 기울기 살짝 키우자. y는 x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빠르게 가이드선 체크 그 다음에 여기 여기 x절편들 그리고 여기 교점 이게 나오죠? 그러면은 머릿속에 규칙만 잘 생각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합함수야. 그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함수니까 여기랑 여기랑 더해서 여기 1참수한테 붙어버리겠네. 그리고 여기도 3참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이긴 한데 1참수도 3참수도 여기는 0이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붙겠네.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되겠구나. 이 친구가 얘한테 딸려갈 거란 말이에요. 이 함수 값들은 모두 양수인데 여기는 음수잖아. 더하면 뭔가 값이 상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프가 밑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생길 거야. 이것도 다 연습을 여러분들 평상시에 하셔야 돼.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지?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요 x가 0인 곳 이후에도 요 3참수는 계속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합함수 계속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교점이 생기니까 이 자리에는 교점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위로 한 칸, 두 칸 올라가서 점 찍고 이거 따라가면 되겠구나. 3참수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쭉. 오호. 그리고 이 왼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이 함수가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2를 곱하라고.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모든 함수 값에 2가 곱해지면 어이구 자꾸 직선으로 나오네. 가파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모르시면
저한테 나중에라도 질문하세요. 그때 무료 특강 할 때 선생님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영상 다시 보기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눈이 조금 헷갈릴까 봐 내가 다시 어떻게 한다? 원래 그래프 다 지우고 가이드선 다 지워버릴게. 알겠어?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잘 봐봐. 불연속인 실수 1개. 아, 오케이. 불연속인 지점 하나 생겼어. 근데 미분 불가능한 곳이 2군데여야 된대. 잠시만요. 여기는 미분 불가능하면서 불연속 하나. 근데 이쪽은 다 미분 가능하지 않나? 미분 가능하잖아요. 선생님 미분 가능한 거 왜요? 잘 봐봐. 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까 이제 x가 0일 때 미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봐봐. 잘 봐봐. 여기 지금 더해지는 함수가 fx와 플러스 x야. 0을 기준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이 친구야. 이 3차 함수 미분 가능하고 이 1차 함수 미분 가능하지. 좌우측에서 식이 똑같고 미분 가능한 놈들끼리 더했기 때문에 결과도 미분 가능할 거예요. 요거는 미분 가능성 판단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개념으로 공부했어야 되는 내용이야. 그래프적으로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 이해되면 1 한번 눌러볼래? 이해 안 되면 2 눌러도 돼. 괜찮아? 그럼 내가 또 그거를 또 감안해 가면서 설명해 줄 거니까. 자, 좋습니다. 내가 솔직히 이 무료 특강 안내를 할 때 소개를 할 때 4등급이 4점짜리 맞추는 어마어마한 거 설명해 준다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 4등급과 1등급의 공통점 뭐냐면 개념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 알겠어? 그 차이가 뭔 줄 알아? 4등급과 1등급의 차이? 조금 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똑같이 알고 있는데 더 어려운 것, 더 새로운 것, 거기에 대해서 연구는 좀 하려고 하는 그 좀 강한 그 습성이 조금 부족하다. 알겠어? 그 차이일 뿐이야. 그래서 내 설명은 4등급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실제로 뭐 내가 종종 말하지만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안양시 동안구에 동안고등학교라고 모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전교 한 100등 정도였는데 내가 3학년 때 딱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고3 때 1학기 전교 1등으로 미적분 마감했습니다. 알겠지? 거짓말이 아니야. 1학기인가 2학기인가. 아니, 결국은 3학년 때 전교 1등을 했지. 알겠어? 그 친구 2등급 3등급 딸이었어요. 내신은 모의고사는 4등급이었고. 알겠어?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 왜 요즘은 뭐 그런 거 신고도 많이 한다며. 못 믿겠으면 신고해보세요. 정확한 자료로 갖고 있어요. 알겠어? 그냥 학교까지 다 까발릴게. 안양시 동안고 모 학생이 이름까지 말할 순 없잖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교 뭐 100등 딸이었어요. 1학년 때 뭐 300등 딸이었고 그 이전에 가르치신 선생님의 노고도 있었지. 성적이 향상을 했어. 내가 받아서 아예 전교 1등 찍었다고. 그리고 양명고등학교 문과 전교 1등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의고사 4등급이었어. 근데 내가 이제 내 카페에 올린 그 성적 게시물 보면은 상위 0.5%, 3월 모의고사 전국 상위 0.5% 달성했거든. 그 친구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처음 가르쳤어. 뭐 시켰냐고 이거 시켰어. 아니 내용은 다 알아. 내 첫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그 당시에 지금은 출강하지 않는 학원인데 거기서 개념을 가르쳐 달래.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겨울방학 때 처음에 개념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약간 센 같은 교재, 내 교재를 가지고 첫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표정이 이걸 왜 배우지 내가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야 잠깐만 너네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 교재 갈아치우자고. 야 내 교재 이거 그냥 그대로 환불해 줄 테니까 4점 기출 바로 나가자고. 내 정규 강좌 중에 4점 기출만 모아서 한 게 있어. 5년치를. 근데 그거 하기 전 이것만 시켰어. 한 2주 동안. 애들이 너무 색다른 접근 방법이래. 그리고서 한 그냥 2달 동안 수학 1, 2, 미적, 확통 4점짜리 기출 싹 다 끝났어. 3월에 점수가 폭증해버렸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성문고 여학생이었죠. 한 번도 4등급을 넘어본 적이 없대. 자기 인생에. 딱 3월 됐는데 84점인가 88점 나왔어요. 1등급 나왔죠. 엄마가 깜짝 놀랐어. 얘는 3월에 그만두려고서 학원을 3월 모의고사 보면 그만두려고 그랬대.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왜? 자꾸 주말에 부르고 하니까 막. 그리고 이상한 거 요행 같은 거 가르친다고. 막 정석적이지 않은 거 가르치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점수가 나와버리고 엄마가 거의 그만두면 안 되겠다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작년에 수능 끝나자마자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선생님과 1년 동안 공부했던 게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난 뭐 시켰다고? 이거 시켰어. 알겠어?
나 약 파는 사람 아니고 그냥 나 믿으시면 돼요. 혹시나 내 수업 듣고 싶은 사람들 나중에 얘기해. 물론 이 합함수, 차함수, 목함수, 곱함수 네 가지 테크닉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 여러 가지 주제들. 근데 그 시초가 이거야. 이게 돼야지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 어떻게 하면 답 나온다고? 네 번째 케이스에서 답이 나옵니다. 아, 세 번째 케이스. 이거 3번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했더니 이걸 엄청 빨리 해야 돼. 선생님 그거 언제 빨리 그리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풀지? 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손이 움직이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작년에는 총 132회의 실무를 보았어. 52주, 1년 52주 동안 한 주에 실무 3개, 4개씩 봤어. 왜 무지성 엔제충과 무지성 실무충이 있잖아.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지성 실무충에 가깝습니다. 자꾸 시험 보면서 그 실전적인 압박을 주면서 나한테 배운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나오더라고 나중엔. 알겠지? 저 약팔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네, 20년 차 베테랑 수학 강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목적이 압도적인 성적 향상, 정말 기적적인 성적 향상. 이 올해도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다 인증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네, 저와 함께 계속 2년을 이어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한테 또 확인을 시켜줄게. 알겠어? 자, 봐봐요. 합함수 하면 돼. 합함수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있잖아. 무슨 일이 벌어지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합함수를 하면 되는데 0보다 다 작지. 누가? 3차함수 fx가. 그런데 여기는 하나만 이쪽은 0보다 작은데 0이랑 같은 곳이잖아. 기준이 누구냐면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을 하래. y는 x랑. 그러면 여기는 0이죠. y절편. 밑으로 가서 얘랑 음수랑 더해지면 뭐야? 함수값은 그 음수가 나온다고 여기. y절편 있는 곳, 아니 미안해요. x절편 있는 곳에 이렇게 가이드선 그리고 여긴 0이고 여긴 음수인데 더하면 그 음수가 나오겠죠 하시면 되고 님들 보세요. 그 다른 쪽엔 뭐가 된다고? 0보다 작으니까 2배 함수 만들라고. 2배 함수. 그래? 2배 함수 만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야. 더 가파른 변화의 폭을 나타내면서 함수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단 여기는 빵꾸 뚫어야 돼. 왠 줄 알아? 밑으로 내려가서 합함수 나왔으니까 결과가. 그러면 불연속이겠네?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나머지 이쪽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왜냐? 2배 함수가 나타나야 돼. 왜냐? y가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왜 여기까지만 그렸게? 자, 이제는 이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야. 그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 이 직선과 합함수를 만들라며. 합함수를 만들라고 그랬지. 그럼 잘 생각해봐요. 요 3참수는 요 1참수랑 더해지면 더 이상 기존의 요 3참수가 아니야. 달라질 거라고. 식이 달라질 거라고. 알겠어? 그럼 어쨌든 여기는 둘 다 0이니까 합의 결과 0이지만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곡선이니까 자 어쨌든 요 1차함수가 함수값이 다 양수라서 그 더해진 만큼 좀 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알겠어? 여러분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정도는 알지? 요게 지금 거의 직선처럼 보여도 사실상 약간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3차 함수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내 얘기 들어봐.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불연속인 지점은 1개고 미분 불가점은 2개라고 그랬어. 그러면 딱 맞지 않니? 얘들아 여기 불연속 맞아 틀려? 불연속이잖아. 여기는 빵꾸 뚫렸고 함수값이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 알겠지? 누구의? gx에. 그리고 이쪽은 잘 봐봐. 이쪽은 기존의 요 3참수 대비 얘가 이렇게 밑으로 쳐졌지. 그러면 좌미분 계수가 틀어졌어. 달라졌을 거고 요 오른쪽은 어떻게 돼? 기존의 3참수가 1참수가 합의됐기 때문에 식이 달라져서 우미분 계수가 또 달라졌을 거라고. 내 말 이해되면 1, 이해 안 되면 2 눌러보세요. 이해되면 1? 오케이. 1. 좋아요. 그러면 여기 불연속이라서 미분 불가. 그리고 여기는 좌우 미분 계수가 달라서 미분 불가. 그래서 미분 불가점이 있지. 미분
불가점 2개가 있고 이 왼쪽에서 불연속점 1개가 있어갖고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이제 계산만 때리면 답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 이 그래프를 경우에 따라서 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 돼. 결국은 뭐야? 확통 문제가 돼버려. 그래서 미적분 선택하는 애들 중에서 작년에 실제로 확률과 통계를 같이 선택해서 내신 시험 봤던 애들이 더 성적 변화가 빨랐어. 왜냐면 내가 또 확률과 통계 가르칠 때 그 남들이 볼 때 의미 없어 보이는 노가다를 진짜 많이 시키거든. 그 피지컬이 진짜 압도적으로 훌륭해져요. 뭐냐면은 작년에 또 이제 요거 있죠, 요거. 그 수열의 귀납적 추론 문제 있지. 그 4점짜리 문제 중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도 그냥 쭉 경우를 다 보게 해. 나열해보면 답 나오거든. 이거는 진짜 3점짜리 난이도 수준으로 이게 줄이는 그 테크닉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그 인고의 시간이 들어가. 근데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충분해. 왜냐? 그냥 마음을 내려놔. 어차피 여러분 미분할 줄 알고 적분할 줄 알고 계산 다 할 줄 알거든. 인수분해, 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다 알잖아. 그것만 계속 하지.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점수 안 올라요. 왜 점수 안 오르는 줄 알아? 문제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출제자의 허를 찌를 정도의 그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그 연습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건 안 해. 알겠어? 그럼 늘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막 스킬 가르치는 강사냐고. 아니라고. 알겠지? 내가 가르치는 방식은 그 누구보다 정석이고요. 그 누구보다도 완벽해. 알겠어? 단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가볼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신 있어 하나? 어차피 오늘 수업은 내가 일부러 2주 내내 홍보를 잘 안 해서 왠 줄 알아? 내가 진짜 성적 향상률이라든가 그 이제 입시 결과가 되게 좋은 편이거든. 그런데 이게 강사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가지는 테크닉들이 남들한테 많이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 듣는 지금 한 자릿수, 두 자릿수를 갓 넘긴 우리 친구들 있잖아. 정말 좋은 거 알아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배운 거 혹시 완벽하게 터득했다?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마. 학원 선생님한테도 얘기하지 마. 알겠어? 알겠어? 절대 퍼져나가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진짜 거두절미하고 이제 그만 설명 좀 할게요. 그럼 원래 3참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좀 지워볼게. 좀 헷갈리니까. 그럼 이 3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f of x는 여기 지금 x축과 x값이 음수인 곳에서 이 접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x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 단 k는 0보다 작다 요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x축과 x가 0인 곳에 한번 뚫고 지나가죠.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잖아. 요 정도 여러분 해내셔야 되고 조금 부가적인 내용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f of x, f o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래. 알겠지? 그러면은 잘 봐봐. f o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대입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k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은 이거 잠깐만요. 마이너스 2 빼기 k의 제곱은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도 되는 거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도 되겠지만 제곱해서 1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수학 원도 공부하셨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우변으로 플러스 1을 넘겨주시면 k값은요. 플러스 1 빼기 2 또는 마이너스 1 빼기 2 그래서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은 1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1 눌러주세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아쉽게도 K값이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 맞는 K값을 찾고 마무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제 이렇게 하신다. 결국은 이제 g of x가 이런 상황에서 시간 아끼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나 실제로 이렇게 했었거든. 저거 왜 안 지워져? 자, 뭐야? 됐다. 자,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알겠지? 이 k 값이 결정된 두 가지 중에 하나 집어넣지 마세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x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밑에는 2 곱하기 fx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2 곱하기 fx를 이렇게 찾았으니까 2x 곱하기 x-k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자 g of x 프라임 미분해보자.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시면 되죠. 곱의 미분 적당히 이용하시면 돼. 자, 두 개 곱의 미분 쓰면은 x 미분하면은 1이니까 x-k의 전체 제곱 플러스 x 그냥 냅두고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 2 곱하기 x 곱하기 x-k 뒤에 플러스 1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f of x가 그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또 미분해야 돼. 여기 왼쪽 거 미분하시면 2 x-k의 제곱 그냥 냅두고요. 플러스 얘 그냥 냅두고 이쪽 미분하시면은 4 곱하기 x 곱하기 x-k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f of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해봐봐. 이거 결과의 그래프 아까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배 함수로 생긴 다음에 그쵸? 그래서 좌미분계수 틀어졌고 일단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도 틀어지는 거지. 왜 미분했냐면은 이쪽에서 이제 나머지 k 값을 정확히 찾아내기 위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야. 여기 좌우미분계수가 다르게 만들어주는 k 값이 정답이 되는 거라고. 지금 x가 0일 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도 냅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다가 k에다가 지금 뭐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대입해서 같은지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G'0 이거 0부터 대입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 0 대입하면 여기다 0 대입하면 그냥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이쪽은 0이 될 거 아닙니까? X가 0이라서. 그 다음에 이쪽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이니까 대입하면 없어지고 여기다 0 대입해봐. 그러면 그냥 2K제곱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러면서 자,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쪽에다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지? 2가 나오고 여기다가 K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또 2가 나오지. 같네? 안 돼요. 그리고 K가 마이너스 3일 때 대입해봐. 사실 대입해서 맞는지 찾을 필요도 없어. 얘 나왔으면 끝난 거지 뭐. 어쨌든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8. 다르죠? 그래서 진짜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게 하는 K값은 마이너스 3이라서 f of x는요. f of x는 x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이제 답 구할게요. 6 대입하세요. 6 대입하면은 6 곱하기 9의 제곱 81 곱하기 6. 그래서 486이 정답이다. 알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해됐으면 1 좀 눌러주세요. 발음이 안 되네. 이해됐으면 1 좀 눌러주세요. 좋아.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혹시나 이런 문제 만나면은 22번, 21번 이런 문제 만나면은 아우씨 이거 나한테는 안 맞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하지? 인강 실컷 보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과외까지 했는데 이거 왜 모르겠는 거야? 이러고 넘어갔었다면은 이제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라고. 나랑 같이 오늘 한번 해봤으니까. 그럼 합함수 공부했으면 이제 뭐 할 거야? 차함수 해볼까? 아니, 차함수는 내가 이미 한번 얘기해 줬었거든. 그래서 설명 들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곱함수나 목함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 기대해도 곱함수랑 목함수 문제는 둘 다 작년 수능 문제야. 지금 한 문제 설명해 주는데 1시간 지났으니까 한 문제 또 설명해 주는데 1시간 지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문제를 설명해 주고 싶으니 만약에 곱함수 문제 설명을 듣고 싶으면 1을 누르시고요. 목함수 문제를 설명 듣고 싶으면 2를 눌러봐. 알겠지? 없어요? 뭐 설명 듣기 싫어? 2? 오케이. 유연이. 오케이. 2. 우리 그럼 유연이 의사에 그냥 따라가는 거야. 알겠지? 나머지 친구들은 선뜻 결정을 못한 거구나. 좋았어. 잘 봐봐.
곱함수 문제는 뭐였냐면 작년 수능 15번 문제였고요. 선택 잘했네. 그래. 목함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작년 수능 21번이야. 15번이 어렵겠어? 21번이 어렵겠어? 둘 다 똑같지 뭐. 사실은 15번이 더 어려운 건데. 원래 14, 15 같이 어렵고 21, 21 똑같이 어려운 건데 14, 21이 비슷한 난이도, 15, 22가 비슷한 난이도일 거예요. 아무튼 자, 이거 설명해 줄게. 목함수를 선택한 친구들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미적 선택한 친구들이 있으면 미적분에서 훨씬 더 잘 먹히는 테크닉이니까 적절하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5만 가지 함수들 다 볼 거 아니야. 뭐 로그 함수분의 지수 함수, 뭐 삼각 함수분의 로그 함수 있다는 거 볼 거 아니야. 그런 문제 풀 때도 적용이 됩니다. 자, 목함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분수식으로 생긴 거야. 우리가 몫이라는 거를 언급할 때가 보통 언제입니까? 바로 나눗셈을 시전할 때입니다. 나눗셈. 그럼 나눗셈을 시전하는 거를 다시 식을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b라고 했던 거를 색다른 표현으로 옮겨 적을 때는 우리는 b분의 a라고 하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분수식 또는 목의 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수투 느낌으로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표현된 함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면 되는지 그 기준을 이야기할 건데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여줄 건 1참수분의 1참수입니다. 알겠어? 1참수분의 1참수인데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를 우리 고3 친구가 1 눌렀는데 아쉽네. 이거 먼저 할게. 시간 남으면 해줄 수도 있고 없으면 다음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냐면은 얘를 이제 fx라고 해볼게요. 얘 fx 밑에 있는 건 gx예요. 알겠죠? 여기 있는 건 gx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gx분의 fx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이거 미적분 할 때 되게 많이 먹힌다. 여러분들 이거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시나 뭘 보시면 되냐면은 x절편 생각하시면 돼. x절편. 좋아요. x절편. x절편. 그 다음에 뭘 보라고 그랬지? 두 그래프의 교점 보라고 그랬었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생각부터 하시면 돼. 분자가 0이 되는 부분 바로 이 녀석의 x절편이겠지. 거기부터 찍으세요. 거기부터 찍어. 여기는 진짜 함수 결과가 0이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자, 분모가 0이 되는 곳 뭐가 생겨?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해. 누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분모가 0이 되는 곳에 누가 생겨? 미적분 선택한 친구 없나? 그럼 어쩔 수 없고 내가 설명해 줄게. 그렇지! 그렇지. 기쁘다. 그래, 유연이구나. 유연아, 잘 대답했어. 점근선이 생겨. 점근선. 알겠어? 점근선 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해 줄게. 뭐냐면 여기 함수값이 똑같잖아. 분모의 함수값과 분자의 함수값이 똑같다고요. 그럼 거기서는 함수값이 얼마 하게? 그렇지, 1. 나이스. 알겠어? 1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정해줘야 돼. 여기 어딘가가 1이 되겠지.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알겠어? 자,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곱셈이랑 나눗셈은 부호라는 게 변화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심해 가면서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사실 1차함수분의 1차함수는 여러분들이 수학 하에서 배웠듯이 이걸 유리함수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라는 건 이미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빨간색으로 그래프 그려볼게.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잘 봐봐. 이게 gx죠? 분모가 양수네, 분자가 음수네, 결과는 음수일 거야. 음수일 거고 이 파란색 점근선 쪽으로 갈수록 분모가 0이니까 함수값은 결국 무한대로 발산할 건데 양의 무한대일까? 음의 무한대일까? 음의 무한대가 될 거야. 그래서 얘 이렇게 떨어질 거임. 알겠죠? 이렇게 떨어질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아까 1을 어디다 찍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y가 1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지난다고 그래프 그리시면 돼. 알겠지? 이렇게 그리면 돼. 됐죠? 그 다음
이쪽 볼 거야. 점근선 왼쪽. 점근선 왼쪽 이제 잘 보세요. 이 지금 fx 그래프를 조금 연장시키면은 분자의 함수가 음수고 분모의 함수도 음수네. 알겠어? 음수분의 음수는 뭐가 돼요? 양수가 돼. 근데 여기 점근선 쪽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분모의 함수 결과값이 어떻게 돼? 0으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돼? 발산하겠지. 뭘로 발산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해.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 그려질 거다. 알겠죠?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중요한 거는 점근선이 이렇게 x축에 수직한 건 알 수 있지만 사실 뭡니까? y축에 수직한 점근선도 우리가 조금 판단해 줘야 되겠지? 알겠어? y축에 수직한 점근선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요따구로 그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만나버리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어떻게 한다고? 적당히 점근선을 그려주세요. 점근선 어떻게 그려? 봐봐. 이렇게 그리면 돼. 파란색으로 그릴게.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위에다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점근선은 1차 함수분의 1차 함수는 이 점근선이 뭐냐면은 gx 개수 분의 fx 개수가 될 거야. 최고차 개수. 알겠죠? 요거는 몰라도 돼. 요게 지금 우리가 수화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추론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완성된 거 그려주시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봐봐. 뭐 이제 보조선들 다 지우고서 근데 점근선은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거 다 치워버리면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요. 빨간 거. 이해됐어? 1 눌러봐봐. 1 눌러봐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학하에서 이게 분수함수식의 그래프를 그린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 작년 수능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튀어나오면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봐봐. 이게 3차 함수잖아. 그게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죠. 그게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분의 3차 함수를 한 번이라도 일생에 살면서 그려봤으면 이 문제가 아주 쉬웠을걸? 너무 당연한 문제가 됐을 거라고. 근데 나 때는 어렸을 때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왜 사라졌을까? 이걸 그려보는 게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 내가 이제 또 설명을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아예 조금 어려운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알겠지? 이해 한번 해봐도 좋을까? 자, 보세요. 누구분의 누구로 할까? 3차 함수가 분모로 가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얘를 gx, 분모를 gx라고 할게. 분자는 fx 이렇게 할게요. 나만의 루틴. 분자를 f로 보내. 그리고 분모를 gx로 보내. 그리고 우리 지금부터 뭐 합니까? gx분의 fx 그래프 그려볼 거야. 알겠죠? 그러면 잘 봐봐. 규칙은 정해져 있어. x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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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x절편, 그리고 또 어떻게 돼? x절편, 그리고 교점 나오는 거. 교점이 나오는 거는 그 가이드선을 내가 녹색으로 할게요. 녹색. 그렇게. 그럼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어려워 이럴 수도 있겠지만 힘내세요. 그게 어려운 것까지는 내가 쉽게 만들어 주시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내보자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잘 생각해 봐봐. 분자가 0인 거 먼저 체크를 하라고 그랬지. 분자가 누구신데? 2차 함수가 분자야, 여기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분자인데 0이 되는 것. 요 점 지나겠구나. 그리고 요 점도 지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점근선을 파악할 때야. 점근선은 어떻게 돼? 3차 함수가 0이 되는 곳. 3차 함수가 0이 되는 곳인데 요 자리입니다. 그쵸? 파란색을 점근선으로 생각할게. 그리고 하나 아까 빼먹었어. 여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점근선 쪽부터 생각해 보세요. 잘 봐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역시나 이 점근선 여기에 왼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은 봐봐. 분모 함수도 분자 함수도 둘 다 음수야. 그 음수분의 음수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음수분의 음수는 어떻게 될까요? 뭐야? 음수분의 음수는 어떻게 돼? 여기도 함수값이 음수고 여기도 함수값이 음수야. 그렇지, 플러스.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는요, 요 지역에서는 절대로 X축 밑에 그래프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리고 잘 봐봐. 이쪽 점근선 생기니까 왼쪽으로 가면은 분모 함수의 함수값이 0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알겠어? 요 점을 반드시 지날 거라고 그랬잖아. 됐습니까?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 녹색 선이 있는 쪽을 한번 생각해 봐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 여기 함수값 두 개가 서로 똑같지. 그러면 함수값, 똑같은 함수값분의 똑같은 함수값. 그러면 1이 나오겠지. 여기가 1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점근선 나오니까 한참 가까워질 거야.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면 발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3참수가 이렇게, 내가 있잖아.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그렸는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분자가 양수고 분모가 음수죠? 그럼 분모 마이너스 분의 분자 플러스면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모가 3차야. 그리고 분자가 2차야. 누가 이겨? 3차가 이기지. 3차분의 2차.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거 어떻게 돼? 0에 수렴하지 않나? 그래서 왼쪽으로 계속 진행되는 함수의 경향을 살펴보시면은 0에 하나씩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X축에 가까워질 겁니다. 요거 이해되면은 1 눌러봐봐. 1 눌러봐봐. 요거 이해되시면 1 눌러봐. 조합. 그럼 얘들아,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요거 당연히 나와야 된다.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되니까 변곡점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거 미분 안 하고도 변곡점 있다는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기니디 문제에서. 알겠어? 나 미분 안 하고 문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미분을 해야 되지? 라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야. 이거 연습 많이 하다 보면은. 알겠지? 당연히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X축과 결국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축이 하나씩 가까우려면은 변곡될 수밖에 없어요. 됐지? 자, 그 다음. 이쪽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쪽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은 간단해. 여기 지금 분모 함수와 분자 함수가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 부호 다르잖아. 알겠어? 그런데 이 왼쪽 점근선에 가까이 다가가면은 어떻게 돼요? 분모가 0에 가까워지지. 그럼 어떻게 돼? 또 점근선에 가까워지겠지. 하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알겠죠? 왜냐? 분모 양수, 분자 음수니까 부호 달라서. 그러면 이쪽 점근선에 왼쪽에서 하나씩 가까워질 때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또. 점근선 나오고 봐봐, 여기 분모가 0에 하나씩 가까워지고 있지? 맞아? 그러니까 또 0분의 어떤 함수값, 여기 분자 함수값은 존재하잖아, 음수로. 그러니까 0분의 뭐 상수 꼴의 경향을 나타낼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요. 알겠음? 그리고 지금 그래프 잘못 그렸어. X축에 마치 접하는 것처럼 표현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음수가 나와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도 어떻게 하면 돼? 이쪽 보시면 돼. 이쪽. 이 사이를 볼게요. 요 점 지날 거다. 그리고 이쪽은 분모 함수랑 분자 함수가 부호가 같으니까 어쨌든 점근선이라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끔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여기 또 뭐야? 점근선 있네. 점근선 있는데 마이너스랑 플러스야? 어머, 이거 이제 어떻게 해? 이번엔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어? 이해돼?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여기서도 어딘가에서 변곡점 또 생기지 않겠어? 변곡점이 몇 개인지 그냥 이렇게 그리다가 보면서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쪽 한번 보셔. 부호가 똑같네. 그럼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네. 하면서 마무리 어떻게 해? 자, 결국은 3차분의 2차고
오른쪽으로 계속 갈수록 3차 함수가 더 강세를 보일 거니까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 됐죠? 그러면 뭔가 그래프가 이렇게 막 현란하게 그려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거 지우지 말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연속점이 몇 군데일까? 한번 맞춰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불연속점 몇 군데일까? 그리고 미분 불가능점 몇 군데일까? 그림이 어려워도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연속점 몇 개, 미분 불가능점 몇 개지? 어렵나? 내가 얘기해 줄게. 자,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결과의 그래프예요. 뭐죠? 이거? 둘 다 발산하잖아.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쵸? 요렇게 해야 되나? 아, 요렇게구나.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불연속 하나 생기죠. 점근선에서 다 불연속 생겨요. 그리고 미분도 불가능할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그려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원인이 뭘까를 보시는 거예요. 물론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증명하듯이 리미트 누가 뭐로 갈 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거든. 그렇게 하면 학습에 훨씬 더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거야. 기하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해보고 나니까 누구 때문이야? 여기 파란색 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다 뭐였죠? 분모가 0이 되는 곳이야. 분모가 0이 되는 곳. 알겠어? 이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뭐야? 어떻게 돼요? 중요한 어떤 사건이 발생할 거다라고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일부러 갖고 온 게 있어. 요거 그래프를 볼 거예요. 요거 3참수 말고 2참수 가지고 해서 볼까? 직선과 2참수 잠시만요. 쓸만한 그래프가 없어서 이거 하나 보여줄게. 여러분들 이해 쉬우라고. 결국 요겁니다. 내가 일부러 이번에 이 겹치는 부분 하나 만들었을 거야. 알겠죠? 겹치는 부분. 그러면 2참수를 gx라고 하고 1참수를 fx라고 따질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번에 또 한번 해봅시다. 보조선을 그려. 보조선을 그려. 알겠죠? 그런데 분모가 0인 곳이니까 그래 우리 점근선은 파란색으로 하기로 했으니 점근선 그려볼게요. 여기 점근선 그려볼게요. 됐어? 그리고 또 배운 대로 해봐봐.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점근선과 계속 같이 가면서. 알겠어? 이렇게 될 것 같지? 맞아? 아니에요. 잘 봐봐.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fx를 여기가 이제 1이고 3이라고 생각해보자. fx가 x-1이고요. gx는 x-1 곱하기 x-3이야. 중요한 건 내가 이번에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x절편이 겹칠 때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란 얘기야. x절편이 겹칠 때. 미리 알고 있으면 엄청 강한 단서를 줄 거야. 그러면은 gx분의 fx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x-1 곱하기 x-3분의 x-1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어? 그러면 잘 봐봐.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극한값 구해주세요 하면은 원래 이거 보통 뭐 분모가 이게 전개되어 있는 문제로 나올 거야. 간단한 기본형 문제는 마이너스 뭐 4x 뭐 플러스 3 이런 거. 그러면은 x-1 곱하기 x-3분의 x-1 이렇게 만드시고요. 분모 분자를 이렇게 나눠버리겠지? 그럼 어떻게 돼? 1을 대입해 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결과를 얻어낼 거란 얘기지. 알겠어? 자, 봐봐. 무슨 얘기야? 아니, 이게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함수는
얘지만 x-1 곱하기 x-3분의 x-1이지만 실제로는 뭐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란 얘기야. x-3분의 1. 약분하면은. 알겠어? 그리고 x-3분의 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학 하에서 배웠던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맞아? 그러면 잘 봐봐. 기존에 제시한 식은 이렇게 분모가 1일 때랑 3일 때 0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일 때는 이렇게 i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발산하는 형태로 불연속이 나타날 거고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약분하고 나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그래서 x-3분의 1 그래프를 그렸지만 원래 식은 얘니까 x가 1일 때 함수값은 없어서 빵꾸가 뚫리는 거야. 여기. 알겠어? 근데 이 자리가 얼마냐면은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낸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다. 요렇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단순히 계산으로만 극한값을 구하는 연습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확인을 안 했어서 요인을 따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분모 분자에 이렇게 똑같이 인수가 있을 때는 약분이 되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었고 그래프로 살펴봤을 때는 빵꾸가 존재하는구나. 연속이지만 구멍이 뚫리는구나. 연속이지만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라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빵꾸가 뚫려서 불연속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알겠니? 이거를 일반론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이해돼? 내가 시간 관계상 보니까 또 요거 그래프 그려주면은 너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알고 있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 건지 얘기를 조금 해줄게. 자, 보세요. 작년 21번 문제요. 작년 21번 문제.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거든. 함수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정수 a, b에 대해서 f of 1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자, 이게 함수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봐. 얘 3차식이고 얘 3차식이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분의 f of 2x 플러스 1의 값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머릿속에 이걸로 가는 거야. 진짜 그냥 요 기본 문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좀 어렵게 포장지를 입혀놓은 거지. 언제?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언제라고? 여기요. 분모 분자가 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 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잘 봐봐. 분모 분자를 따로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봐. 알겠어? 그럼 뭐야? 근의 위치가 같다는 얘기지. x가 둘 다 1일 때. 공통근의 위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미리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뭘 시험장 가서 막 논리를 따지고 검증해갖고 문제를 풀어. 시험이란 건요. 평상시에 연습했던 걸 그대로 나오게끔 하는 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시험장 가서 막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야. 무아지경에 이런 상태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 너무 오버하는 건가?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 설명 듣고 있는 친구들은 다 가능하다고. 그럼 무슨 얘기야? 나 이거 지금 15번이랑 작년 수능 15번, 21번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내 수강생들이 선생님이랑 평소에 풀던 모의고사 느낌이랑 너무 똑같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f of 2x 플러스 1은 0이랑 f of x랑 그냥 근이 똑같은 위치를 찾으란 얘기인데 그럼 얘랑 같아야지. 2x 플러스 1은 어떻게 돼? x가 되면 돼요. 이 알파가 요걸 말하는 거야. 넘기세요. x 플러스를 넘기세요. 마이너스 1. 끝. 뭐냐면 3차 함수 두 개가 다 마이너스 1일 때만 x축이랑 만날 거란 얘기야. 알겠지? 이게 엄밀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아주 초엄밀하게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거 궁금하시면요. 개인톡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네.
뭐 굳이 검증하자면은 방법이 그러니까 합성함수 n축 돌리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함수의 축소와 평행 이동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그냥 생 노가다로 그거 하시면 돼요. 그냥 한 열 몇 번을 그 뭐지? 그 미분 가능성 있지? 아니 미분 가능성이다. 극한 있잖아. 그 검증하는 거 증명하듯이 하면 되는데 세 번째는 너무 불필요하고요. 기회가 되면 꼭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렇게 봐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목함수란 걸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마이너스 1일 때.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여기 차를 날 수도 있겠다. 너무 안 하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조금 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삼각함수 이런 데서 봤어.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때도 볼 텐데 얘가 뭐냐면은 뭐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축소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 같은 경우도 그게 다 규칙이 있거든. sin x의 주기는 2파이 라디안이잖아요. 그쵸? 근데 sin 2x는 어떻게 돼? 이만큼 축소돼서 파이가 주기가 되잖아. 그런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압축될 거야. 압축되고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평행이동. 알겠지?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뭐 요런 거. 그러니까 오늘 합함수, 곱함수, 목함수, 뭐 차함수 이런 거 공부하는 것과 다르게 확대 축소 이런 것도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3참수는 어떤 식으로 확대 축소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양옆으로 찌부가 돼요. 찌부. 알겠지? 양옆으로 찌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조금 홀쭉해져요. 홀쭉해져. 홀쭉해졌는데 그러면 x절편 달라졌지? 그걸 어떻게 한다고? x축 방향으로 여기 2분의 1만큼 왼쪽 평행 이동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렇게 분모 분자의 x절편이 똑같이 맞아 떨어질 때 문제에서 말하는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뭐라고? 아까 말했던 이 내용이에요. 요 내용. 요 내용.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알겠지? 그러면 자 끝났어. 애초에 fx가 마이너스 1,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계산해 주면 돼. 잘 보세요. f of x가 f of 1이 0이니까 f of 1은 대입할게.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4는 0. 그러면은 뭐 이거를 b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를 위에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좀 지워볼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자 조립제법 해볼게요. 그냥 조립제법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자 f of x는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뭐 중괄호 치고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4 이렇게 하시면 돼. 마이너스 1에서 0. 그치 잠깐만 나 실수했어. 오 마이너스 1에서 0이지? 잠깐만 마이너스 1. 근데 왜 지금 됐지? 우리 친구 고마워요. 잠깐만 1. 이거 잠깐만 이거 애초에 요걸 잘못했다. 그래서 빠그러졌구나. 자 보셔. f o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4. 얘가 0이죠? 좋아.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 a b 대신에 a 플러스 3 4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러면 4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f of x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된 형태를 보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중괄호 치고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4 중괄호 치고 0 요거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아까 그렸던 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알겠어?
그러면은 이쪽에선 근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걸로 가면 되지. 그러면 판별식 D는요. A-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A-1의 전체 제곱은 1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 그럼 A-1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아니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원래 여러분들이 하는 습관이 이걸 것 같은데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1이랑 15 이렇게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3 해가지고 a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5. 잠깐 봤지? 내가 하던 습관.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걸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지금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그냥 넘어갈 거야. 자, 그럼 a 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 뭐 카톡이었네. 잠시만요. 됐죠? 자, 그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뭘 해주면 되는 거냐면 f 오브 1의 최대값을 구해주고 두 정수 a, b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 f 오브 1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되죠. f 오브 1은요. 1은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2. 그 다음에 여기도 1을 대입해 보세요. 여기는 1이고 4가 있으니까 계산하면은 5. 그리고 여기는 a-1. 그러면 a 플러스 4가 되겠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a 플러스 8이 될 거다. 2a 플러스 8 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a는 정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구했던 a 값의 범위를 변형만 시키면 되죠. 먼저 2를 곱해봐. 마이너스 6보다 2a가 크고 5는 10으로 바꾸면 되고 8을 양변에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을 더하면 2지. 2보다 크고 2a 플러스 8은 18. 요렇게 되겠지. 알겠어? 그러면 자, 잠시만요. 정답이 얼마야?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거 하나만 해볼게. 이게 요 10이고 8 더하면 요렇게 되지? 답이 얼마지? 잠깐만요. 이게 16이었나? 17이었나? a는 5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아. 2a 플러스 8. 그렇지. 그래서 a가 정수니까. 그러면 이 a 값에서 들어갈 수 있는 a 값은 4밖에 없겠네. 그쵸? 맞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좀 이상하게 나왔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2a 플러스 8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잖아. a가 정수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a는 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대입하면은 2, 4, 8에다 8을 더니까 16이 정답이지. 부등식 이상하게 뽑아가지고 잘못될 뻔했어. 마이너스 1에서 두 번 만날 가능성은 고려 안 하나요? 그래서 그거 한번 얘기해 줄게요. 내가 그래서 사실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여러분들 이 문제가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봐봐. 사실 2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 들으면은 선생님 X축이랑 조금 더 많이 만나야 되는 경우는 고려 안 하나요? 실제로 수능 당일날 이거 다른 것도 다 고려를 해봤겠지 나는. 어떻게 했냐면 근데 이게 이렇게 접근했어요. 2x 플러스 1, f 오브 2x 플러스 1 뭐야? 합성함수잖아. 합성함수 n축 돌리기 내가 얘기했었지. 그걸로 보면 조금 편하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기왕 질문 나왔으니까 오케이. 우리 친구 누구? 유연이 학생. 좋아. 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마음이 급해진다. 또 지금 이따 또 다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업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여러분 좀 봐주세요. 나는 신데렐라 같은 사람인 것 같아. 저번에도
끝날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긴장이 막 생기더라고. 막, 아, 이거 깔끔하게 끝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쪽에서 정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잖아. 알겠지? 그러면 한 이쯤을 요 자리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냥 많이 그려봐야 돼요. 진짜 많이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 자, 혹시나 이렇게 X축이랑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가 그래서 뜻깊고 신기하지. 평상시에 학생들 가르치면서 연습시켰던 게 나왔단 말이야. 여기가 X축이에요. 여기는 Y축이에요. N축 스킬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이거 N축 아는 사람. 자, 그냥 일단 그냥 보세요. 만약에 모르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검증을 했구나. 그리고 머릿속에 있구나. 나중에 저 사람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항상 기하적으로 먼저 판단한 다음에 식 쓰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여기 이제 요 3참수가 x절편이 나타나는 거 다 가이드선을 이쪽에다 맞췄어. 알겠지? 이렇게 다 맞췄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은 fx라는 걸 생각해 봐봐. fx라는 함수는 이 fx 함수에 그냥 x가 합성됐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얘는 지금 y는 x를 그려버린 거거든. fx를 합성함수로 생각한다면 합성함수 n축 스킬이라고 부르는데 스킬 아닌데 써먹으면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돼? 달라지는 거 없이 그대로 나타나. 잘 보셔. x값은 계속 그냥 증가만 할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지금 이 녀석 함수값이 여기가 y축이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 이 친구한테 대입되면 어떻게 돼? 그냥 요거 나올 거야. 요거 y값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녀석도 얼마예요? 이 녀석이 뭐 함수값이 그러니까 x값이 a라고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가 a, a거든요. 여기가 x값이 a고 여기가 y값이 a인 곳이야. 그냥 그대로 대입되는 거잖아. 이 친구도 마찬가지지. 여기를 뭐 b, b라고 해두시고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돼? 요거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지? fx한테 x 대신 x를 합성해봤자 그냥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일이. 그냥 지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런데 여러분 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알겠죠? 엄밀하게 정리를 싹 다 해주려면 시간 관계상 이런 게 있다까지만 보여준 것이 낫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셔요.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그럼 f 오버 2x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2x 플러스 1 합성한 거잖아, fx한테. 그쵸? 그럼 2x 플러스를 내가 여기다 그려보면 되겠네? 요 정도의 간격이 마이너스 1이니까 y절편이 플러스 1이고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2라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 한 칸, 두 칸 올라가겠죠? 자, 한 번이라도 이걸 해봤던 사람, 이런 미적분 문제나 뭐 수투 문제를 풀 때 뭐 이거 스킬이다 해서 안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잘 봐봐. y는 x와 2x 플러스 1의 교점이 실제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나타나잖아. 이때는 다시 가이드선 타고 올라가 봐. 똑같이 찍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빨간 직선 2x 플러스 1 이 친구는 기존의 이 가이드선이랑 만나는 이 위치 그리고 그때의 x값이 달라요. 달라. 알겠어? 다르다고. 전혀 이상한 데로 가 있을 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까 3참수를 여기다 그렸는데 여기다가 그려볼까? 아까 y는 x랑 만날 때 자, 가이드선을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은 3참수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냥 우리 좀 전에 그렸던 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그려놓을까?
안 만난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번엔 빨간색이랑 만나는 거 한번 보세요. 잘 봐봐. 가이드선 이쪽으로 내려봐. 결과인 3차함수 합성함수는 x절편들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기는 똑같으니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기는 똑같이 찍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보라색으로. 알겠지? 그리고 내가 90도 돌려가지고 보여줄게. 90도 돌려가지고 가이드선 치워버리면 납득이 가능할 거야. 만약에 이해 안 가면 어쩔 수 없어요. 나랑 같이 훈련을 해야 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돌리는 방법을 몰라 이거. 이렇게 돌리면 되는구나. 자, 봅시다. 이제 확대해서 보여줄게. 자, 가이드선 치우고 다 치우고 보자. 다 치우고 봅시다. 여기 보여? 그러니까 f 오브 2x 플러스 1은 x절편이 여기는 그대로야 마이너스 1. 근데 달라졌잖아.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곳에 있고. 이렇게 그래프가 아까 내가 말했죠. 확대 축소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번 같은 경우는 21번이죠. 21번 같은 경우는 목함수 아이디어랑 확대 축소 이론이랑 그리고 n축으로 그래프를 합성하면서 그리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야? 시험장 가서 검증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게 당연한 거지 하고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그 연습량이 더 중요한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혹시 유연 친구? 100% 정확히 이해 안 돼도 저렇게 하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될 거라면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사실 그 4점짜리 초고난도 문제라고 불리는 14, 15, 21, 22 이런 문제들도 별거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뭐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미적분 같은 거 공부하는 거 있잖아. 뭐 아니면 수원에서 지수함수, 로감수 배우는 게 그 대수적인 측면에서 기하로 옮겨가는 그걸 이제 배워보자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식적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하적인 훈련도 해야 되는데 이건 뭐야? 순수 피지컬 싸움이야. 어떤 피지컬 싸움? 내가 아까 보여줬죠? 평상시에 그래프 많이 그려보세요. 평상시에 그래프 많이 그려봐.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이패드로 수학 공부하는 게 좋을까 나쁠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쁘다고 그럴 거야. 나는 달라. 아이패드로 수학 공부하라고 한다? 왠 줄 알아? 연습장에 이거 그릴 수 있겠어? 삼색 볼펜 같은 것만 하면서 그릴 수 있겠어? 실제로 아까 말했던 안양시 성문고에서 한 번도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4등급을 뛰어넘어 본 적이 없다고 했던 학생 결국에 이제 84점인가 84점인가 8점인가 최모 여학생이요. 그 친구 아이패드로 수학 공부했었고 내가 아이패드를 적극 권장했었고 그 양명고등학교 전교 1등이었다고 하는 남학생 그 친구도 아이패드로 공부했어요. 맨날 이거 시켰어. 맨날 그래프 그리라고.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가만히만 있어도 그래프가 떠올라요. 지금 내 얘기 듣고서 엄마한테 아이패드 사달라고 하지는 마세요. 알겠어? 없으면 그냥 연습장에다가 삼색볼펜으로 그리시면 돼. 물론 힘들지만 근데 이제 또 장점이 있어요. 연습장에다 그리면은 끈기와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로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게 섬세하게 잘 그려지는데 나중에 시험지에다 하는 건 연습이 좀 필요해. 또 어색해하고 잘 못해. 시험지에다가 터치하고 있어.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마칠 시간인데 내가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과 조금 더 인연을 이제 오래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에 내 강의 소개를 조금 해볼게. 강의 소개를 할 건데 여러분 조금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 소개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의응답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카페 알고 있지? 우리 친구들 카페 이번에 내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얼마 전에 런칭을 해갖고 몇 개의 수업은 마감까지 됐어. 너무 기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한테 큰 호응을 해줄 줄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 무료 특강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분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쌤 수업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거든. 뭐냐면은 4주 클리닉 리커버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오늘 봤으면 알 거야. 내가 무엇이 약점인 건지를 확실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오늘 수업하는 방식은 듣도 보도 못했을 겁니다. 알겠어? 정말로 고정 만점이 나오거나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런 훈련까지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내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써야 돼. 알겠지? 가끔가다 주변에 친구들 보면 이상하게 잘 풀어. 그래프 잘 그리고 막. 그거 뭐 한 건 줄 알아? 생각보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연습을 했었던 거란 말이야. 내한테 배운 친구가 아니어도 아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자기 훈련하다가 여러 가지가 내공이 쌓였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했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나와 있죠. 문제는 풀고 있지만 점수는 늘 제자리인 것 같고 혼자 공부할 때 뭐 풀리는 것 같은데 실전에서 자꾸 무너지면은 틀린 게 무엇인지 찾는 것보다 왜 자꾸 틀린지 알아보자고 했는데 무엇인지 틀린 게 무엇인지 찾는 것보다 왜 자꾸 틀린지 알아봐야 돼. 뭐가 약점인지 알아봐야 된다고. 그렇지. 내 의도가 그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카페에 가보시면은 공지사항에 쌤 여기 클리닉 적어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맨 상단에 있고 수강생과 학부모님 후기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어떤 뭐 작년 수강생 후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이런 고민 해봤냐고. 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수업이 아니에요. 수업 홍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 프로젝트야. 다시 말해서 학생 개개인의 약점을 분석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1:1 과외, 뭐 전문 과외일 수도 있고 뭐 대학생 과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과외의 장점과 학원의 장점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카메라 이쪽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과외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 뭐냐면은 대학생 과외 하다 보면은 뭐 전문성 좀 떨어지고 뭐 가끔 과외 선생님 학교 축제 갈 때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데이트할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막 시험이면은 또 선생님 뭐 잠수 탈 때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 사실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나도 이제 대학생 때 과외하면 내가 그랬어. 내가 알겠지? 대다수가 그렇다기보단 그런 경우가 허다하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차 함수 클리닉 뭐다? 난 20년 동안 강의를 해왔고 학원 그 이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 알겠어? 이 비대면 수업으로도 그리고 정해진 수업 일정과 커리큘럼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으니까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외보다 수업료가 저렴할 거예요. 이따가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한번 얘기 들어봐봐. 그래서 한번 이 밑에 있는 성적 향상 사례도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친구가 그 친구야.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 작년에 당당하게 미적분 전교 1등 알겠죠? 마무리했고 이 친구가 그겁니다. 이거 아니네.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 고3 3월 모의고사 전국 상위 0.5% 달성. 되게 신기한 친구예요. 네. 그리고 나한테서 더 이상 배울 거 없다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별의별 거 다 시켰어. 이 친구가 인강을 보니까 인강 완강률이 되게 떨어지더라고. 가서 보니까 패스 잘 안 보내. 그러면 현우진 선생님 거 똑같이 따라서 아이패드를 필기해서 갖고 와 해가지고 이 친구가 진짜 PDF로 나한테 줬어. 인쇄하니까 이 정도 두께 나오더라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습니다. 이제 다양한 성적 향상의 사례. 네, 뭐 3월 모의고사. 올해 3월 모의고사군요. 조금 수학 잘 못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데리고서 요 이제 1, 2월 때 수학을 가르쳤더니 학급 석차 뭐 3등 나오고 전교 석차 6등 나오고 실제로 따지면 이제 내신 9등급제 모의고사 9등급제로 따져버리면은 한 3,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 한 2달 만에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뭐야 이 친구는 1등 했지? 이 친구는 1등 했습니다. 전교 석차는 5등. 하지만 득점은 81점이다.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컨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밀착 과외식 클리닉이에요. 1:1 과외보다는 훨씬 더 유동적으로. 알겠어? 그리고 단체 수업보다 훨씬 섬세하게 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설명해 줄 거란 말이야. 무엇이 약점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비슷한 등급대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서 같이 점검하고 막 정리를 할 건데 여기 이제 수강 대상이 있어요. 수강 대상?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 N수생. 자, 근데 여기 들어온 친구들 고3일 거란 말이야. 딱 고3 N수생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 소그룹 클리닉으로 최대 인원 5명입니다. 기간은 4주고요. 매회 2.5시간. 총 10시간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한 번 할 때마다 2.5시간, 그러니까 2시간 반이죠. 그래서 4주 동안 10시간이고 클리닉 시간은 매주 월요일, 고1 거군요. 고3 N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 이거 오타네. 조교 선생님한테 수정해달라고 해야겠다. 7시부터 9시 반까지예요. 알겠어? 그거 감안해서 10시까지 한 것 같아. 뭐 개별적으로 질의응답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방식은 디스코드 기반으로 온라인 진행할 거야. 혹시 장현 국어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해봤던 친구들은 그 시스템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간단한 사전 진단 후 요거는 이제 클리닉 때 들어가는 건 아니야. 따로따로 이제 연락하면서 이게 약점 테마를 설정한 다음에 그래서 개념 구조와 작업 어디까지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머릿속에 그 테크트리식으로 저장하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실전형 문제풀이 흐름 연습을 할 겁니다. 오늘 알려주었던 그래프 자체의 사칙 연산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뭐 합성함수 n축 스킬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테마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알려줄 거고 그리고 그 핵심 개념들이 요약 자료 QR코드 찍으면은 영상 볼 수 있게끔 강의 제공할 거고 그리고 클리닉 중간에 개별 질의응답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클리닉 끝나고 나면은 뒤에 또 남겨서 계속 할 건데 뭐 10시가 되든 11시가 되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주 과제 피드백 주고 실전 적용 코칭 해주고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숙제 검사 예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숙제 같은 거 하면 일일이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고 내가 다 이렇게 보면서 약점 분석 다 할 겁니다. 너는 뭐가 좋고 뭐가 나빠 이런 거. 냉정하게 듣고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별 관리 첨삭제도 이거 다 개별적으로 할 거고요. 복습 영상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이시지? 그래서 마지막을 얘기를 해줄게. 일반적인 수업이랑 분명히 진짜 다를 거야. 스스로 약점 깨닫고자 생각을 하고 자기주도적 성장을 원한다면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 4주가 진짜 그 유의미한 시간이 될 건데 이 비용만 잠깐 얘기해 줄게. 여기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 내가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참가비 20만 원이지만 여기서 마음의 결정을 하는 친구들은 50% DC할 겁니다. 여기 일부러 안 적어놨어. 나 그런 거 안 해. 여기 있잖아. 이거 오늘 안 모여도 그만이야. 만약에 안 모였다고 이제 좀 가격을 할인할까? 수정해야지. 그래서 20만 원 X 쳐놓고서 옆에다 10만 원 이거 안 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마음을 정하시면 돼. 알겠어? 마음을 정하시면 되고 자, 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반별 총 7주고요. 결제 방법은 신청서에 자세하게 안내해 놨습니다. 일단은 계약금식으로 1만 원 거기 선생님이 계좌번호 적어놨으니까 보내주시고요. 신청한 사람들은 내가 다시 뭐 카드 결제든 뭐 결제하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결제하시고 나한테 연락만 주면은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된다. 수강 신청 방법은 여기 밑에 네이버 폼 설문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폼 설문지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강의 예약 순서 이 설문지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메모하세요. 요 예약금 이체하시고 그리고 1번, 2번 완료하면은 쌤이 연락할 거예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 제대로 적어야 돼. 자기 이름과 자기 연락처 잘 적어두면은 그쪽으로 연락드릴 겁니다. 자, 할 얘기 잘 마무리한 것 같고 그러면 공유 중지하고 자 그럼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우리 여러분들 한번 반응을 좀 지켜볼게요. 오늘 수업 어땠어? 얘들 오늘 수업 좀 어땠니? 괜찮았어? 좀 조언 좀 해줘. 너무 어려웠을 수도 있어. 내가 좀 포커스를 높게 잡는 경향이 있어.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뭐 이제 개념 알려주시고 그리고 동기부여 해주시고 그럴 수 있는 수학 선생님은 내가 아니어도 굉장히 많아. 고마워. 우리 점 친구, 마침표 친구 고마워요. 좋았다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학은 개념만 알려주고 동기부여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 내가 오랫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어떻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는데와 그래서 어떻게 올리는 실제로 제일 궁금한 게 그거 아니야? 선생님 수능 보면 몇 점 나와요? 내가 26살, 27살 때까지 수능을 좀 봤어. 알겠지? 그래갖고 뭐 한 개 틀리고 막 그런 식으로 점수 꽤 잘 나왔었지. 그래서 다니던 학원 출강 학원에서 뭐 그거 연봉 협상할 때 유리하게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나이도 들고 매년 하기는 좀 힘들더라고.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학생이 점수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강의를 계속 연구를 했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실전에서 거의 뭐라 그럴까 생각을 뇌를 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다. 뭐냐면 내 수업은 정작 시험장에서 뇌 빼고도 풀 수 있게끔 하는 태클을 전수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뇌 빼고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뭐야
긴장감 사라지고 늘상 했던 연습이나 다른 그 전혀 다름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준 게 나의 목표였고 그것이 거의 완성형에 이르게 되어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무료 특강이 있을 거야. 앞으로 또 무료 특강이 있으면 또 들어와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나랑 소통하면서 뭐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클리닉 알겠지? 4주 리커버리 프로젝트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면은 이번에 수강 신청하고 그 수업 다음에는 또 7월에 또 정식으로 또 고3 이제 파이널 마무리 이제 그 비대면 정규 강좌가 또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도 좀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7월에 개강하니까. 알겠지? 자, 다행이다. 좀 내가 두서없이 말을 막 속사포같이 했어요. 속사포같이. 왜냐면 하고 싶은 말은 막 이만큼 있는데 매번 2시간이 짧고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본론만 이야기를 했고 자 남은 8분 동안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좀 이야기되는 시간을 갖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 뭐 이런 거 궁금합니다. 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 그럼 성심성의껏 대답해 볼게. 어떤 책으로 공부하면 좋습니까? 뭐 몇 시간 공부하면 좋습니까? 아니면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공부하다가 정말 힘들었던 것들 뭐 막연하게 느껴졌던 것들 내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없나요? 어머 없어? 과탐이 어려워? 과탐이 너무 어려운 건 내가 해줄 말이 없어. 과탐이 어렵다. 뭐 선택했는데? 뭐 선택했어, 유연아? 과탐이 나 물리 전공이야, 얘야. 나 물리 전공했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26, 27 때 알겠지? 26살, 아니다. 26살 때였나? 27살 때였나? 학원에서 연봉 협상하려고 수능을 봤어. 졸업했을 때 아니야. 나 군대도 늦게 갔거든.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선택했거든. 알겠지? 미친놈 아니냐 진짜? 근데 이거 졸업하고 나서의 일이거든. 물리원 3등급 나왔어. 이거 다 맞았어. 물투. 이거 둘 다 1등급 나오고 미친놈 아니니? 311 나왔어. 물론 공부 안 했거든. 당연히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 아니에요. 전공자도 공부 안 하면 물리 만점 못 맞아.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다기보단 유명한 일화야. 내가 내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렸던 건데 와 물리원 시험지 받자마자 휘말렸더라고. 그래서 기저귀 차고 갔었거든. 볼일 알아서 해결하고서 시험 문제 잘 풀었지. 물리는 진짜 잘하는 거 아니면은 진짜 고달픈 과목인데 그래도 그 야수의 심장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해 주길 바랄게. 근데 물리 공부할 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변수를 깔끔하게 쓸 줄 알아야 돼. 변수.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EP나 EK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뭐 2분의 1 mv 제곱 일일이 다 쓰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문자로 최대한. 그래서 이제 요즘 물리 시험 같은 거 보면은 내가 볼 때 이거를 자세하게 막 계산으로 풀게끔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대표적인 그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 얘네들의 관계성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하긴 나 때도 그랬지. 그래서 변수를 최소화해라. 알겠지? 더러운 계산으로 문제를 풀게끔 하는 건 아닐 거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강의를 추천하자면은 방인혁 선생님 수업이 그렇게 괜찮더라고. 나 작년에 진짜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수강생 중에 물리 선택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자식들이랑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좀 나도 도와주고 이렇게 자시구하는 일들이 벌어졌었거든. 그래갖고 나도 다 까먹으니까 어떡해. 방인혁 선생님 인강 끊어갖고 한번 봤지. 수업 괜찮던데. 들어보세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다른 인강 들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학원에 의존하고 있다면 선생님한테 조금 더 도움을 얻으시고 굳이
내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는데 방인혁 선생님 수업 괜찮더라. 그 얘기해주고 미적분 그래프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오늘 봤잖아. 나 미적분도 다 이렇게 풀어. 미적분만 가지고서 내가 문제 뽑아서 또 특강 한번 해줄게. 알겠지? 특히 기하는 수업 안 하시나? 기하는 안 해. 미안해. 기하는 내가 수업을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 변수 최소화 시키는 거 유연이는 그거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조금 득을 봤어. 애들이 맨날 식을 되게 수학할 때처럼 자세하게 쓰려고 하더라고. 수학도 사실 식 너무 자세히 쓰면은 오히려 헷갈려진단 말이야. 내가 아까 이거 할 때도 얘기했었지. 합함수 문제 나왔을 때 이거 어디 갔니? 합함수 문제 첫 번째 문제였죠. 이렇게 먼저 G 프라임 오브 X를 만들어 놓고 했었지. K 값 막 대입하면서 식 장황하게 안 썼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과탐은 더 하겠어. 그치? 알겠죠? 관계를 정확하게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 외부적인 요인들 있지. 걔네들이 어떤 관계를, 예를 들어서 전자기 파트에서도 그렇지 않나?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쿨롱의 법칙이라든가 이제 도선에서 이제 그 전자기력 뭐 이런 거 그때 계산할 때도, 그치? 이거 여기서 뚫고 올라가고 뚫고 내려가는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거 할 때도 막 진짜로 막 계산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일일이 계산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기하를 선택한 친구가 있나 보네. 기하는요, 내가 볼 때 계속 그럴 것 같아. 작년에도 기하가 좀 원점수가 높았지. 등급별 좀 쉽게 나왔다는 얘긴데 그런 정도에는 메리트가 아마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기하는 이런 친구들이 잘해. 작년에 미술을 전공했다가 선택 기하를 한 학생이 하나 있었거든. 그러면은 수학을 잘할까 못할까? 진짜 잘했어. 왠 줄 알아? 야, 너 미술 전공하다가 갑자기 공부한다고 맘먹으냐고 수학을 왜 이렇게 잘했더니 수학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대. 왜? 그랬더니 아빠랑 엄마가 수학자. 아버님께서, 어머니가 학교 수학 선생님 아버지께서 수학 교수님이신가 막 그랬어. 내가 알기로. 아니다. 아버님께서 수학 전공자.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다 수학 전공자시고 아버님은 수학 관련 무슨 회사의 임원이라고 들었어. 그랬더니 애가 미술 공부를 했더니 그 공간감에 대한 그 통찰력이 너무 뛰어난 거야. 내가 이기질 못해. 무슨 종이를 딱 보면은 야, 너는 눈이 뒤쪽에 달렸냐? 약간 이런 느낌 있지. 그래서 기하는 진짜 재능이 필요하다. 알겠어?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6월인데 재능 없으면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수업은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까지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 친구들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 이만 수업을 마칠 때가 되어서 오늘 뜻깊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꼭 기억해도 미적분이 나오든 수투가 나오든 이 조건 해석형과 함수 추론 문제가 나오면 합함수, 차함수, 곱함수, 목함수인데 오늘 배운 방식대로 생각해 줄 수 있길 바랄게. 물론 부족한 게 있어. 오늘 곱함수, 차함수 안 알려줬어. 하지만 내가 합함수, 목함수 알려준 거 이용하시면 충분히 해볼 수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은 시간을 투자해 보도록. 선생님 유튜브에도 한번 놀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인스타도 구경 좀 많이 해주시고 단톡방에 소통 많이 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참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 빠이빠이. 잘 가요. 안녕. 네, 잘 가요. 빠이빠이. 영욱이 동희 뒤에 고2 학생 잘 가요. 빠이빠이. 쌤이 먼저 끌게. 안녕.